다 텅텅 비어있지? 맞지? 자, 867번부터 먼저 볼 거고요. 지금 이때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산술기하는, 그래서 산술기하는 주목적이 뭐냐? 산술기하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 얘가 우리가 최소값이나 최대값 판정에 이용하는 식이야. 얘네 구할 식이야.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합도는 설명을 세 번째 하고 있어. 방학 때부터 하면 네 번째. 합도는 곱식이 주어져야지 풀 수 있는 식이야. 접근이 가능해. 그랬을 때 a 더하기 b 값이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식이야. 그때 약속이 하나가 필요해. 우리가 양수 전제해야 돼. 양수 값이 전제가 돼야 돼. 양수 전제야. 왜냐면 말 자체를 봐. 기하야, 기하. 변길이로 간다고 내가 저번에 정사각형 만드는 거 해줬잖아. 그 내용이에요. 에어컨 살짝만 틀게요. 그래가지고 양수 전제일 때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푸는 문제인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과 곱이 주어져야지 문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다음 식을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루트 a의 제곱 빼기 2 루트 b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루트 b의 값의 제곱 요 덩어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다음은 루트 a 빼기 루트 b 덩어리의 전체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 성립이 언제 되는데 이 같다가 언제 되는데 유리야 언제 돼? 몇에 제곱해야지 0이 되죠? 0일 때 그래서 왼쪽 좌변식이 0일 때야. 알겠어? 그래서 루트 A랑 루트 B가 같아질 때가 등호 성립이다 라고 적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때 얘네 등호 성립이 될 때는 루트 안에 있는 A 값하고 B 값이 같아질 때 우리가 등호 성립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등호 성립 조건까지 가진 채로 우리가 문제 시작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A 더하기 B라는 값이 4래. 근데 문제 여기 전제가 깔려 있어서 시작되는 거야. 양수 AB야. 양수가 있어서 쓸 수 있다고. 루트라는 연산을 할 수 있는 이유 자체야. 너네 실수 과정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값 넣는 순간 기하도 아니고요. 루트도 허수로 빠지는데 대소 비교를 하겠다. 다 깨지는 거야. 여기까지 배운 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때 음수의 제곱근 빼고요. 자, 그때 요 값이 4인데 합이 주어졌잖아. 그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할 거래. 그럼 a, b분의 b 더하기 a 이렇게 써주시면 다음 식은 AB분의 4란 값의 최소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는 분모가 어때야 돼? 얘가 최소려면 분모가 어때야 되게? 커야 돼요. 얘. 오케이. 커야 돼. 알겠어요? 분모가 커져야지 전체 값이 줄어들지. 맞지? 그래서 AB 값의 최대, 곱값의 최대값을 푸는 거야. 자, 오늘 짧게 할 거야. 짧게. 많이 안 할 거야. 개념도 안 많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산술기야. 요 부분을 처리하시면 다음 왼쪽 식이 값이 얘가 4가 되죠.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요 값은 어때? 2보다 루트 AB가 크거나 같다라고 걸리는 거야. 근데 화영아, 우리 루트 AB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되게? 양수, 루트 연산인데 0값부터 되는 건데 양수값 전제했으니까 양수인 거야. 루트 2 곱하기 3인 거여서. 오케이? 그랬을 때 양수니까 부등호 그대로 제곱 연산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제곱된다고. 왜? 양수값으로 1보다 5가 커. 그럼 제곱하시면 25는 1보다 커요. 우리가 양수값에서만 이래. 큰 걸 두 번 곱했잖아. 큰 걸 제곱했는데 어떻게 작아져? 부등호 유지라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큰 거 두 번 곱한 게 크다라고 해서 다음 값의 최대값, 우리 최대값이 몇이에요? 4죠. 그때 4니까 얘가 1이 될 때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달아달라는 거야. 잘했어. 나 잘했어. 다른 거 몇 개 더 해줄 거야. 아니 이게 문제긴 해. 이 870번이 좀 불량이긴 해. 아니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생긴 문제가 일단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너무 풀기 싫은 일단 읽기도 싫은데.
그래, 그래서 일요일날 한번 맞춰서 와. 일요일날 한번 아, 맞춰서. 일요일은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돼요. 네, 알겠어요. 자, 870번 맞춰서 와. 한 번만. 야, 공부 많이 하자, 유리야. 아니, 아, 근데 진짜로. 큰일 나. 그렇긴 하죠. 큰일 나. 우리 요반 수업 이제 사람 적으면 이렇게 가해 쪽에 두 줄로 앉혀야겠다. 이제 옆에 못 앉게. 저는 사실 어. 서영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좀 처음 듣는. 그래요? 아, 그래. 내가 늦게 인지했다. 자, 그래도 숙제는 해보길래. 자,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할 거야. 지우야, 봐봐.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할 거래. 우리 직사각형이거든? 직사각형은 뭐랑 뭐로 구성되게? 그치. 가로, 세로로 우리가 구성시켜야 돼. 그래서 가로를 한 문자, x, x. 세로 한 문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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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러면 여기에서 알게 된 식이 있어. 뭐야? 저만큼이 몇 미터야? 100m에 맞는 식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야. 합값 나온 거야. 합을 아니까 이제 문제가 접근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합. 가로가 두 번밖에 없잖아. 가로, 가로, 세로, 8개 아니에요?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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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아, 아니, 가로 통짜로. Y도 통짜로 Y 통짜로잖아. 왜안 했었거든요? 요 모든 걸 사용해서 직사각형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대잖아. 요게 다 줄들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X로 8개여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한 칸을 X로 놓고 싶으면 X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이건 4분의 1 가로라고 적어야 되잖아. 식을.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로만 구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응용하려고 하면 단위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세로는 세로대로 뒀는데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란 거가 가로랑 세로가 있어요. 가로랑 세로가. 근데 세로가 몇 번 있냐는 거야. 저렇게 우리가 구형 나누면서 세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다고. 가로는 두 번 있고. 요만큼 줄을 사용한 게 요만큼이라고 100m. 그래서 가로를 4등분 시키면은 불리해진다고 식 자체가. 단위가 다르니까. 세로는 세로로 인정했는데 가로는 4분의 1로 쪼개면은 세로는 왜 안 쪼개는데?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는 4분의 1 가로다 라고 하시면 돼. 이거 4분의 1 가로로. 어? 그냥 가로 이거 하나 아니에요? 하나? 지우야 설명 좀 해줘봐. 아니 어. 근데 이게 4개의 작은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4개가 붙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야 봐봐. 내가 줄이 있어. 아, 이렇게 이거 줄이야 줄 갖고 가로 뗐어. 가위질 했어. 가로 가위질 했어. 그 다음 세로 가위질 했어. 세로 가위질해서 이 모양 만들었다고. 100m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가로를 4분의 1씩 잘라서 요만큼 채워도 문제 없는데 어차피 가로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면 가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하나잖아. 식 그렇게 쓰면 불리하다고. 어차피 그때 그럼 요걸 x로 놓으면 8x 플러스 5y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계산할 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둘레기를 구하세요 할 때 8x, y 이렇게 해서 8x 더하기 2y 할 거거든. 단위가 계속 안 맞아. 그러면 단위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쉬워져요. 가로랑 세로로만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거 위의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덩어리가 EX야. 괜찮고요. 자, 그랬을 때 요건데 문제에서 뭐가 최대래? 전체 넓이가 최대래. 화영아, 넓이식 뭐야? 요걸 X, 요걸 Y로 놓으면 XY죠. XY 값이 곱값이 최대가 되게끔 하라니까 산술기야. 우리가 합과 곱의 연결식을 써줄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합과 곱의 연결식. 그럼 이때 좌변에 숫자 100 들어가고요. 100. 그 다음 이때 여기 2 이렇게 놔뒀는데 이때 이 값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50보다 루트 xy가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데 루트란 식을 쓸 건데 우리가 xy가 가로 세로니까 무조건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크시니까 우리가 제곱하시면 2500 다음 식은 xy 그 다음 요 값은
0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이거 산술기가 틀렸네. 미안해요. 여기 10xy예요. 10xy 둘을 곱한 거여서 a, b죠. 그래서 2루트 a, b여서 2x, 5y 이렇게 곱해서 10xy야. 그래서 이거 10xy여서 10 나눠주시면 요 값이 250이 최대값인 거야.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몇이야? 최대는 250이다. 그래서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야. 근데 문제에서 그걸 풀래? 아니지. 그때에 전체 테두리 직사각형 둘레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최대값 인정될 때니까 잘 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최대값일 때는 이거 같다 거는 거지. 같다. 같다 뭐라고? 이거 뭐라 불러? 뭐? 등호 성립으로 가는 거야. 등호 성립하니까. 그럼 등호 성립할 때 내가 뭐라 했어? 산술기 할 때. 여기 요 합덩어리랑 요 합덩어리가 둘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하는 거야. 합의 한항, 합의 한항.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 한항이 뭐야? 2x죠. 그 다음 합의 한항이 뭐야? 5y지. 그래서 2x랑 5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야지 계산이 잘 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항하고 요 항의 값이 똑같으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50씩 나눠달라는 거야.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2x 값이 51, 5y 값은 52 해가지고 x 값이 25 하나, y 값이 10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x 더하기 y는 가로 세로니까 값이 35고요. 그때 둘레 전체니까 2를 곱해주시면 얘가 곱하기 2에서 70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 둘레인 거야.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 하나 풀어봐요. 870.
여기 궁금할 만한 게 내가 봤을 때 872 어때? 푼사람 코시-슈바르트 두 문제 풀어줄 거야. 숙제 해오신 분이 골라봐. 좀 이쪽 한 사람 골라봐. 뭐 해줄까? 뭐 해줘? 골라줘. 골라도 돼요. 응? 72랑 76 해줄게. 872, 76 해줄게. 72랑 76. 어. 72랑 76. 유리야, 다 시험에 나와. 다 시험에 나와. 자, 볼게요. 여기서 식 만들 거야. 이거 직사각형이야, 똑같이. 직사각형.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우리가 식 구성시켜주는 게 맞아. 세로. 그럼 나 이거 가로, 이거 세로로 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식 하나 적혀 있는 거야. 뭐가 적혀 있게, 화영아? 문제 초반 부분에 써 있어. 넓이. 그러니까 식 뭐로 써? 그치. x, y는 2700 이걸로 문제 시작하는 거인 거야, 그냥.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가 좀 어렵거든? 자, 옆 텃밭과 이웃한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 요 부분에 펜스 설치 비용은 반반씩 나눌 거래. 그러면 잘 봐봐. 나머지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은 내가 낼 거야. 내가 펜스 비용 내는 거야. 그럼 그만큼은 X가 2개, Y가 1개지.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절반만 내가 내고 절반은 옆집이 내는 거야. 이건 내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내는 비용까지는 2분의 1y 요만큼까지만 내가 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요만큼까지만 내가 내면은 요거 나머지 반은 옆에 집에서 채워주는 거라고. 절반만 내가 낸다며.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채우는 게 얼만큼이야? 2x분의 2x 더하기 2분의 3y 요만큼만 내가 내기로 한 거야. 그때 문제 끝까지 읽어. 자,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펜스 길이를 구할 건데 펜스 설치 비용은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니까 요만큼 길이, 내가 내는 요만큼 길이에 우리가 뭐가 되도록? 가장 최소가 되도록이라 써있어. 최소 동그라미야. 얘가 최소가 걸리게끔 해주세요. 합이 최소가 걸리게끔 곱이 나와 있어. 그럼 뭐라고? 뭘까요? 산술기하로 하시는 거예요. 합과 곱의 연결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합과 곱 연결하는 식이 산술기하야. 앞으로 평생 그래.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 아이고. A 플러스 B 값이 뭐야? 왜 갑자기 헷갈리지? 얘 값이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하시면 값이 몇이야? 3xy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값이 크거나 같다 걸리니까 이때 여기식에다가 우리 뭐 쓸 수 있어? 2700 쓸 수 있지. 그래서 2700하고 3 곱하면 이게 뭐예요? 8100 쓸 수 있지. 루트 8100이야. 그럼 몇이야? 몇십? 90. 그래서 2 곱하니까 18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180 값이 얘가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3, 2분의 3y보다. 그럼 최소값이 언제예요? 얘가 같다일 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2x 플러스 2분의 3y 값이 180일 때가 최소값인 거고 그때 우리가 펜스의 길이를 직접 구하래. 그럼 x, y 값을 구할 건데 등호 성립이 될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해달라 했어 내가? 반반 나눠주세요 라고 해달라고. 180 절반 몇이야? 90. 그래서 얘가 90, 얘가 90인 거야. 각각 x, y 값 찾으면 되는 거야. x 몇? x 45. 그 다음 y 값은 계산하면은 183 나오니까 6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 y 값 구했어요. 이때 펜스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펜스를 전체 다 하면 2x 더하기 2y인 거지. 그래서 2x 더하기 2y 요거 길이값 찾아준다 라고 하는 거야. 계산하면 몇이야? 220, 210, 210m 이렇게요. 어떤 게? 문제에서 펜스 길이 전체 구하는 거 아니야? A, B 사이의 거리 요만큼이네요. 미안해요. Y는 60 이렇게요.
집중 좀 잘해볼게. 집중 같이 잘하자. 집중 안 하시면 다 풀고 틀려요. 지효 안 좋아? 괜찮아? 아이고. 오늘 빨리 끝낼게 얘들아. 화영아 오래 할까 빨리 끝낼까? 아니 빨리 끝낸다니까 다들 갑자기 눈동자가 커져. 한슬기야 얘기할 때랑 왜 다르냐 다들? 어? 아 그래? 그러면 아니야 그럼 유리는 공부 조금 더 하고 가. 어쩔 수 없다. 안 되겠어. 아니야 난 공부 더 하겠다. 아니야 공부 더 하는 거는 내가 말릴 수가 없지. 시험 대비를 해도 해야 돼요. 유리야 나만 숙제하다 가자. 아니 숙제 어디까지? 나 오늘 12시까지 나와 있거든? 숙제 어디까지예요? 숙제 974번까지 우리가 진도 나갈 거야. 내가 지금부터 해서. 그럼 975나 되는 거예요? 아니야 몇 문제가 안 돼. 사이가 A단계야. 이거 진짜 A단계랑 C단계가 껴있어. 100문제가. 그래도 시장이랑 빼도 돼요. 아 당연히 빼지. 빼고 할 거야. 자 볼게. 봐봐.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는 그래서 설명 좀 해줄게 먼저. 코시 슈바르츠. 아 이거 진짜 시험 대비 전까지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코시 슈바르츠 어떻게 하실 거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어떤 내용이냐면 1차 합과 아 괜찮다. 내가 한대는데 괜찮다 맞나 하지 말라고. 내가 좋아할 거야. 1차 합과 2차 1차 합과 2차 합의 최대소를 우리가 구하는 식이에요. 1차 합과 2차. 그래서 얘네는 조건은 아까처럼 양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 암기하실 거면 이 부분 정도 암기하시는데 1차, 2차 아니고 1차 합과 2차 합이야. 합이야. 합. 저기까지 알아둬야 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ax 플러스 by 요 덩어리 1차 합의 완전 제곱해줘. 적어볼게. 1차 합의 완전 제곱. 그랬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개수값 개수값. a제곱 더하기 b제곱. 개수들의 제곱.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이렇게 되는 걸 1차 합과 2차 합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얘네 부등식이 왜 성립하냐?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전개해 주시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a제곱 y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b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요 식을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값이 빼기 a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거든? 맞지? 여기까지 전개만 해주신 거야. 그럼 지워지는 항 지워. 지워. 그 다음 지워. 그럼 여기가 a제곱 y제곱 옆에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옆에가 b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이거 무슨 식이야? 이게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으로 ay 빼기 bx 요 덩어리의 완전 제곱이니까 얘가 등호 성립이 된다. 그 다음 크거나 같다. 맨날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크거나 같겠지. 이항해주면.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 그럼 이때 뭐 하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하지. 자 봐봐. 등호 성립. 언제가 등호 성립해? 요 덩어리가 0이 될 때지. 그래서 AY가 하고 BX 값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언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얘가 등호 성립이라고 외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우리가 여기 X란 문자 있지? 문자 적어. X의 문자 개수 적어. 그 다음 Y 문자 적어. Y 문자 개수 적어. 이때 등호 성립이라고 적어줘. X 문자, X 문자의 개수. Y 문자, Y 문자의 개수. 이렇게. 분수식으로. 요걸로 등호 성립 조건 할 거야. 이게 뭐냐니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요거 봐봐. bx는 ay지. 이거 똑같은 식이어도 되는 거야. 양변 a로 나눠. 치워. a 치워. 봐요. a 치워. b 치워. 이렇게 돼서 같은 식이야. x자 연산이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 아래쪽으로 암기하면은 잘 까먹어서 저 식으로 기억하라고. x 문자랑 x 문자의 개수, y 문자랑 y 문자의 개수. 그거랑 같은 식이야. a, y는 bx. 근데 뒤에 결론만 외우기가 힘들어. 잘 까먹어. 안 까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까먹으라고.
예. 일의 제곱 마이너스 2 덩어리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한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때 그러면 잘 봐. 여기 값이 2가 나와 있지. 그래서 요 값은 2구나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때 요 값이 2 썼어. 여기 값이 몇이야? 14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28 이렇게가 x 빼기 y 빼기 2y 빼기 더하기 3z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이 식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때 헷갈리시는 분은 나랑 똑같이 해 한 번만. 자, 요거 내가 k라고 치워낼 거야.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8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식이지. 그때 이걸 k축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때 요 그래프 2차 함수지. 2차 함수 y는 k제곱 마이너스 28로 보는 거야. 그때 요 x축하고 몇하고 몇에 닿는데 라고 하시면서 아래쪽 색칠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값은요. 요거 등식 푼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 풀 때 교점이잖아. 그럼 요 값이 몇이야? 2루트 7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루트 7 될 거 아니야. 문자만 x 대신에 k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루트 7에서부터 k 값이 2루트 7 사이다 라고 이렇게 푼 거고 요 식이 뭐야? x 빼기 2y 플러스 3z를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잘 봐. 한 번만 여기 봐요. 이거 우리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잖아. 그때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달을 기준으로 그냥 x 빼기 2y 플러스 3z 값이 얘가 뿔마 루트 28 요 등식만 풀면 돼. 등식만 같다로. 그러면 큰 거가 큰 거, 작은 게 작은 거 끝이야. 등호성립 조건이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뭔 말인지 알까요? 안 되시면 요 K값으로 하는 게 맞고 시험 때는 이렇게 가야지 계산이 남아. 알겠지? 저걸로 가야 돼 최대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최소값이니까 얘가 되겠다 라고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확인하셨으면 자 877
진짜야? 내가 해줄 거야. 해줄 거야. 해줄게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그냥. 네. 기가 찬다. 기가 차. 자 볼게요. 맞아. 공식만 쓰면 되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야 너네 처음에 곱셈 공식 변형 잘하는 사람 내가 지우랑 화영이는 잘 맞지? 지우야 처음에 힘들었잖아 곱셈 공식 변형 한 2, 3주 동안 그거 하니까 원래 되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여기 딱 거기야. 그래서 1차잖아. 그러고 하고 우리 시험 때 곱셈 공식 틀린 사람 없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덩어리는 크거나 같다. 개수값 9 더하기 1, 10. 개수값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왜? 왜 이렇게 해요? 이유를 찾아. 이거 산술기하는 문제 섞여 나오면 이렇게 해요. 얘 2차 합이야. 얘들아, 이거 방금 문제 푼 거에 뿌듯한 게 아니라 얘가 왜 이걸로 풀어야 되는지 이유를 계속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합관계라고. 문제 섞여 있으면 맞출 수 있어야 돼. 시험 땐 코시 슈바르츠 쓰세요. 안 써 있어. 진짜로. 알겠어? 저 관계 잡아야 돼. 그때 여기에서 요 값이 A래지. 그럼 3x 플러스 나 보기 쉽게 바꿀게. 요 제곱값은 10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내가 뭐 하라고 했어? 3x 플러스 y 값이 요거 10A 양수 A네. 뿔마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등호성립이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 10A가 당연히 최소값이겠죠. 얘 마이너스 붙었는데 얘가 최대야?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지. 자, 루트 10A 이렇게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걸 차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루트 10A 이렇게 돼서 이 값이 20이 된다라고 하니까 다음 식에서 이 값 치우니까 10 돼서 양변 제곱하시면 10A 값이 100이 된다. 따라서 A 값은 10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거 저렇게 처리하시는 게 쉬워요. 최대소가 어차피 등호 성립되고 돼. 그리고 문제 조금만 어렵게 하나만 가보자. 그래서 그때 등호 성립할 때 자 같이 풀어줘. 여기까지 풀면 끝. 등호 성립 아니죠. 한 타임 끝. 등호 성립할 때 x, y 값을 찾아주세요. 최대일 때 xy, 최소일 때 xy 두 번 찾을게요. 등호 성립. 얘네는 산술기와는 다르게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 xy가 달라요. 아 그냥 그렇구나. 하하하. 저기까지 풀어야 돼요. 잠깐만요. 네, 1분 있다 풀게요. 나 저렇게 3분 있다 풀게요. 아 싫어요. 잠깐만. 쉬는 시간 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우 어떻게 할지 알겠어? 적고 있어. 네, 알겠어요. 자, 힌트만 드리면 등호 성립 어떻게 된다고? x 문자 적고 x의 개수, y 문자 적고 y의 개수 같다. 요거가 등호 성립.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그때 x값과 y값을 구하시라는 거야, 내가 말한 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최대값이 몇이야? 얘가 10이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3x 플러스 y 값이 몇이죠? 뿔마 10의 제곱이니까 10일 때가 최대야. 맞지?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근데 방금 내가 등호 성립은 언제 되는데 3분의 x랑 1분의 y가 똑같을 때니까 y 값이 3분의 x라고 해도 되고요. 3y 값이 x라고 적어도 되는 거야. 둘 중 하나 본인이 골라주면 되는 거야. 같은 식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다음 등식에다가 값을 대입해달라고. 그럼 그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그럼 x값이 3y야. 여기다 대입했어. 몇이야? 10y는 10이죠. 맞아? 그럼 y값은 1이지. y는 1이야. x는 몇이야? y가 1일 때 x는 4. 그래서 이때가 최대값일 때 xy야. 최대값일 때 xy.
그 다음 두 번째, 요 값이 똑같이 대입했어. 대입하면 식은 똑같잖아. CY는 마이너스 10이야. 이때가 최소값일 때야. 최소값일 때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 XY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야지 풀이 다 된 거야. 여기까지 풀 수 있으면 교과서는 다 풀려. 아 진짜로. 문제집은 다 안 풀리죠. 이 다음 문제 겁나 어려워. 878번. 하는 거예요. 못 풀어도 돼. 10까지만 적어놔. 센 다 돌리고 한 번 더 할 때 그때 상문제만 좀 요약해서 정리 한 번 더 해줄게. 그때 해줄 거야. 식만 적어놔. 그러니까 연결을 어떻게 시킨 거야? 2차를 2분의 1차까지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없어. 차수 반만 떼죠. 얘네가 2차랑 1차 관계였잖아. 그래서 봐. 2차, 1차. 그 다음 이거 1차, 2분의 1차. 얘네로 다시 돌려준 거라고. 이 관계로 그냥 간 거야. 식을 두 번 써야 돼 반드시. 반반 쪼갠 거여서. 반 쪼개, 반 더 쪼개. 이렇게 하는 거여서. 이렇게밖에 못 간다는 거야. 이 관계 정도만 잡고 이번 시험 대비 전까지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 문제 없어. 자, 그 다음
A 단계 펴주세요. A 단계 함수 구하는 거. 딱 할게. 금방 끝나. 진짜 40분에 보낼게. 왜 뻥인 거 같아? 아니야. 지금 뒤에 질문이 엄청 쌓여 있어서 40분에 가셔야 돼요. 오늘. 나 몇 시에 갈지 모르겠거든. 지우야, 지우도 아프지 마라. 응. 응. 지우가 주말에 아프지 말라니까. 다음부터 건강한다 했는데 똑같아. 며칠 지났는데. 그때 진짜 안 좋았어, 너무? 지금 이 정도면 진짜 안 좋을 것 같아. 열도 좀 나? 얼굴 살짝 빨개진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아프지 말고. 자, 함수 대응부터 해가지고 설명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함수의 정의. x라는 이제 정의역이 있어. 정의역. 정의역. 그때 1, 2, 3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 y가 있어. 그 다음 이걸 공역이라 불러요. 공역. y값이 될 수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거. 그때 여기에서 내가 4, 5, 6 이렇게 써놓을게. 그때 1이 5로 대응돼 라고 하고 있는 관계가 있고 2가 6에 대응돼, 3이 4에 대응돼 해서 정의역 하나당 우리가 공역 하나에 대응되는 관계라고 이렇게 표시할 건데, 그걸 함수 f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린 이때 f라는 함수에다가 1이란 값을 넣어주면은 나오는 값이 5다 라고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f2라는 값을 f에다가 넣어주면은 값이 6이다 라고 적을 수 있고, 우리가 3이란 값을 넣으면 값이 4다 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걸 그래서 4, 6, 5를 함수값이라고 부르며, 함수값, 그러면서 이걸 함수값이 되는 숫자 C역이다 라고 불러요. 요만큼이 일단 기본 세팅인데 중요하고요. 이때 요 관계를 두 번째 정의역 X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면, 우리가 공역 Y에 A, B, C가 있다고 해볼 거야. 그때 다음에 대해서 함수 F라고 다시 한번 F를 이용할 건데, 1은 B에 대응돼, 2는 C에 대응돼 라고 하면 F1 값은 B라고 적는 거지. 이렇게 대응된다. 그 다음 F에다가 2를 넣어주면 값이 C가 된다. 이렇게 적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잖아. F에다가 우리가 요 방향으로 그대로 넣어준다는 거야. 정의역으로, X로서. 오케이? 그랬을 때 요렇게 B랑 C만 치역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 대응된 얘네는 치역이라 부르는데, 공역은 뭐야? 공역은 요만큼이 공역인 거야. 얘는 공역인 거야. 그래서 대응된 함수 값이 된 것만 치역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첫 단계가. 오케이? 그래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게 아니야. 치역은 대응된 거야. 대응된 거. 된 거. 그러고 우리 공역은요, 될 수도 있던 것들이야. 그 다음 정의역은 정의 써 있어. 쟤네가.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함수가 안 되는 예시를 보시면 우리가 정의를 알 수 있어. 함수가 안 될 때야. 안 될 때.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면, 우리가 정의역 x라는 애가 1, 2, 3 써 있어. 그 다음 y가 5, 6 이렇게 있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자, 그때 1이 5에 대응된다. 그 다음 2가 6에 대응돼. 근데 이때 3이 6하고 5에 대응돼. 이 관계를 내가 함수 g라고 표현해 볼래. 그럼 나는 다른 건 문제 없다. g1은 5다. g2는 6이다까지 적을 수 있는데, 이때 g3의 값은 너는 5를 적을래? 6을 적을래? 5도 적고 6도 적을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값으로 가져간단 말이야. 그럼 값이 한 가지로 결정이 안 되지.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함수가 아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를 저 관계를 대응관계라 하고요. 대응관계. 그래프적 관계로 가시면, 그래프로 가실 때 우리가 그래프 좌표 평면 위에 그렸는데 함수라고 안 읽었던 게 이번 시험 범위에 있어. 뭐야? 이상하게 생긴 거 말고 제일 짜증난 거 있었잖아, 이번 시험 범위에서.
중간고사 범위. 뭐야? 뭐 못해 보통? 원의 방정식이요. 얘 함수 아니야. 그 다음 뭐야가 아니라 자 요렇게 이 값은 x는 2라 쓰지. x는 2. 그 다음 밑에 하나만 더 쓸게요. y는 3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써놓을 거야. 오늘 1대1 대응 전까지 할게요. 자, x값이 요 값으로 같을 때 y값이 몇 개 가져? 같은 x값인데 y값 2개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안 된다는 의미야. 저거 자체가. 자, 봐봐. x값이 내가 여기로 잡았어. 여기 끝에. 그러면 y값 2개 같지? 그럼 여기에다 2 이렇게 썼잖아?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안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2번씩 나와. 그럼 이걸 함수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던 거야. 오케이? 그런데 옆에 거 x는 2는 내가 이거 부를 때 좌표축의 평행한 방정식이라 해서 방정식. 좌표축의 평행한 방정식. 이유 자체가 뭐냐면 x값이 2다. x값이 2. y값 0. x값 2다. y값 1. x값 2다. y값 여기. x값이 2다. 여기. 다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거야. 수도 없이 대응되고 있는 거야. 같은 x값 갖고. 그래서 저건 함수라 부르면 절대 안 돼서 1차 함수라 부르면 안 되던 이유의 한 가지야. 그런데 아래 거는 1차 함수 아니지 얘도. 1차 아니잖아. 근데 얘는 함수다. 그러고 상수함수라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x값 여기잖아. y값 여기야. 근데 x값이 여기잖아. y값 여기야.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 하나씩 대응되는 거 맞다고. 모든 x값이 다 3에 대응될 뿐인 거야. 근데 위에 건 뭐야? 자, 여기 식 적으면 알아요. 이거 f2는 얘가 0이다. 0일 때도 되고요. 얘가 1일 때도 되고요. 1. 마이너스 1일 때도 되고요. 이거 뭐라 적은 거야? 이거 식이야? 아니라고. 근데 아래 거는요. f1을 넣으면 3이고요. f-2야 여기가. f-2는 3이에요. 값이 하나씩으로 함수값이 정해지잖아. 아래 식은. 그래서 쟤는 함수, 쟤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함수의 정의야.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래서 한 x값이 두 개의 y값에 대응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시 적어 놓는 게 나아. 그 다음 두 번째. x라는 정의역에서 1, 2, 3이 있어. 공역 y에서 4, 5, 6이 있어. 그때 다음에 대해서 대응시킬 때 자, 하나, 둘 대응하고 3이 비어있어. 3 그냥 비어있어. 정의역 중에서 대응 안 되는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함수라 부를 수 없어. f3은 대응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은 함수 우리 정의역에서 정의역 중 되지 않는 값이 있으면은 함수라 부를 수 없어.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x 함수의 정의가 그럼 최종적으로 무엇일까? x 한 개에 y 한 개가 대응된다. 정의역 하나가 공역 하나에 대응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정의역 한 개가 기준이야. 정의역 한 개에 공역 한 개 대응된다 라고요. 요만큼만 할 거야. 오늘 함수의 정의 파트만 할 거야. 그게 970번 정도야. 문제 개수 세지 말고요. 빨리 적을 거 있으면 적고요. 네, 알겠어요. 초점 잃지 마시고요. 10분 내로 끝나요. 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하영아, 함수 알아들었어? 지우야, 알아들었어? 유리야, 알겠어? 알아들었지? 자, 네, 알겠어요. 몇 개 없어. 이거 왜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떠? 이걸로 볼 수가 없는데. 떴어. 좀 기다리면 원래 떠. 갈 뻔했다. 맞지? 아쉽고요. 쌤이랑 몇 개 또 푸는 거예요? 네, 내가 4개 정도 더 풀 거야. 네. 유리가 풀래? 4개는 영향력이 10분 내로 끝난다고. 끝나요. 아니 곧 끝나. 숙제에 영향력이 크지는 않아요. 4개는. 그래, 내가 해오라는 데까지 해올 거야. 자, 그래서 다음 959번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란 걸 대응시킬 거야. f에다가, 함수 f에다가. 그럼 f-2는 뭐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고 써있으니까 이 값은 값이 2에 대응되는 거잖아. 이거 이제 어떻게 써주면 돼? 마이너스 2가 2에 대응된다. 이렇게 쓸 거야. 다른 값들 이렇게 써놓을 거야. 한 방에. 자, 그럼 정의역 마이너스 1은 어디다 대응돼? 1에 대응되죠. 절대값 연산하니까. 0은요? 0에 대응되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맞잖아. 0 넣으면. 절대값 연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 x가 y에 대응되는 거 0, 1, 2에 대응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주어가 중요해. 함수다가 아니야. x에서 y로의 함수다야. 저기가 중요하다고. 여기.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응시킬 거야. 어디다 대응돼? 4 빼기 1이죠. 3. 3 있어 없어? y 안에 없죠? 그러니까 함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서 깨진다고. 3 어디 있는데? y가 없는데. y 원소로 없잖아. 땡! 그 다음 저기 hx에다 넣을 건데 지금 여기 범위값이 잡혀 있어요. 그럼 h-2란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2는 음수값이니까 2에 대응되네. 그럼 마이너스 2가 2에 대응된다. 이렇게 쓰란 거잖아. 마이너스 2가 2에 대응. 맞네. 맞게 됐어. 그 다음 마이너스 1은요? h-1은 마이너스 1 음수잖아. 2에 대응되네. 마이너스 1이 2에 대응되네. h0은 몇이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이네. 0은 1에 대응되네. 2랑 1에 대응되는 거 맞잖아. y.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맞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해봐달라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살포시 볼게요. 살포시. 요거 보세요. 요거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 그래프에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써있어. 함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냐는 거야. 방금 아까 해드린 예시예요. x값이 여기야. y 하나. x값 여기야. y 하나. 맞죠? 이거 함수라고. 이거 뭐라고? y는 2.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라고 부른다고. 상수함수 써주세요. 그 다음 얘가 x는 3이라고 이렇게 적어줄게. 그럼 x가 3일 때 y값이 몇 가지만 가져? 엄청 많이 가져. 맞아? x 하나에 y 하나가 함수라고. 안 된다. 땡. 그 다음 이거 뭐라 불러? 얘는 그냥 알겠다.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 방정식 함수 아니라고. 이건요. x 하나에 y 하나 돼요. x 하나에 y 하나 돼요. x 하나에 y 하나 돼요. 얘는 함수 맞다고. 그래서 함수는 기억, 리을 이렇게 된다. 여섯 개 풀 것 같아요. 내가 방금 거 원래 안 풀려 했었거든. 근데 숙제할 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볼게. 자, 이렇게 넣는 거야. F3이지. 3이란 X값을 넣으면 저 X값의 정의역의 범위에 맞춰서 문제 푸는 거야. 3이란 값은 0에서부터 4 사이지. 그럼 위에 식에다 넣는 거잖아. 그럼 값이 몇이야? 4. 근데 F29는요? 최대한 빨리 해줄게. 29. 그럼 29는 4를 넘잖아. 그럼 아래 식에 넣으란 거네. 이거는 F25네. 25. 다시 돌려야 돼. 그럼 요게 25래. 그럼 25는 4보다 크잖아. 25 여기다 넣으면 F21하고 똑같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몇씩 줄어들어? 지금? 4씩 줄지. 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봐. 29에다가 4를 몇 번 뺄 건지 식을 쓰는 거야. 몇 번이야? 7번 빼야지 우리가 0에서부터 4 사이 범위가 잡히니까 함수 값이 나오는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K는 그때 값이 7일 때 몇이랑 똑같다? F1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값은 값이 F1이 되니까 따라서 계산해주면 2가 돼서 6이 되겠다. 이렇게요. 요거 잘 적어놔. 안 해야겠다. 967하고 969 위에 거 하고 3개 딱 끝. 자, 967 잘 봐. 요 형태들부터 문제 풀기 많이 힘들어 하거든. 여기부터 1차적으로 한번 걸려. 자, 봐봐. 여기에서 다음 실수가 임의의 실수라고 적혀 있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식이 항등식이란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는 바가 F1 값이 2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몇 구하래? F7 값 구하래. 여기 정의역 자리에 있는 값이 어때? 어때졌어? 커졌지. 키워 라고 하고 있는 문제야. 저 자리를 키우라고, 숫자를. 숫자 키워줘야 된다고. 숫자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7 적혀있잖아? 줄여야. 키울 건지 줄일 건지부터 정하는 거야. 그때 키운다. 어떻게 키우냐? 우리가 F1 값 알지? 그러면 F1 더하기 1, 요 값은 F1 곱하기 F1, 얘네 곱값으로 정리되는 거야. 그럼 커지잖아, 값이. 점점 커지는 정의역에 대한 함수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F2 값은 몇이에요? 4가 된다. 두 개 곱하니까. 키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숫자 키우라고. 그 다음 뭐 하면 좋아요? F2 값 찾은 거잖아, 지금. 몇 할까? 3을 2 더하기 1로 쪼개. 그럼 F2 곱하기 F1이 되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4 곱하기 2니까 8이겠죠. 찾았다. 그럼 또 키워. 더 키워. 2 더하기 2야. F4가 2 곱하기 F2죠. 그래서 F2 곱하기 2니까 우리 몇하고 몇 곱하는 거야? 4 곱하기 4죠. 그래서 값이 16이야. 잘 크는구나. 7까지 키우세요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F7까지 어떻게 키워요? F7은 F3과 4 구해놨으니까 3 더하기 4로 가서 F3 곱하기 F4 이렇게 두 개의 곱값으로 정리하겠다. 그래서 3값 8, 4값 16 둘이 곱해. 그럼 몇이지? 128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키울지 줄일지 정하라는 거야. 내가 줄이는 문제도 하나 해줄 거야. 지금 끝까지 안 풀어줄 거고 푸는 건 집 가서 풀어. 반드시 다시 해봐야 돼. 근데 내가 관점을 알려주는 거거든? 키울 건지 줄일 건지. 저게 그냥 포인트야, 문제가. 키울 건지 줄일 건지. 지금 맞춰놓으면 시험 때 안 힘들어. 시험 한 60일 남았죠? 지금 한 55일 남았대. 엄청 많이 남았거든? 지금 여기 함수까지 하고 다시 유리함수, 무리함수 끝내고 시험 대비하면은 바퀴수가 꽤 된단 말이야. 중간고사보다 잘 볼 수 있어, 오히려. 오히려 중간고사보다 잘 볼 수 있다고. 알겠지? 오히려. 방학 때부터 중간고사 준비한 거잖아, 일단. 근데 우리 기말고사까지 준비하면서 했거든. 범위가 조금 더 갔잖아. 유리식까지 했잖아. 자, 잘 봐. 이번에는 다음 식이래. 덧셈식이야. F2 값이 4다. 근데 F0하고 마이너스 1 구하래. 기억, 니은 통해서. 뭐야? 줄여야. 그럼 줄일 거야. 그럼 어떻게 줄일지 자기가 구상하라는 거야. 자, 봐. F2라는 숫자를, 우리 F2라는 숫자를 줄일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수식을 이용해서 줄일 거야. 그럼 F1 더하기 1로 숫자를 쪼개. 그럼 줄어들잖아. 그럼 이 값이 몇이야? F1 더하기 F1이지. 줄었다. 숫자 줄이라고. 연산할 때 줄일 구상을 하는 게 지금 포인트야. 어떻게 줄일지. 2를 1씩 떼줘. 주어진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값이 4니까 요 값이 4죠. 그럼 F1 값은 2가 되겠네. 줄였다, 성공. 그럼 F0으로 갈 거야. F0은요? F0은 F1이라는 숫자를 숫자 1과 0으로 잘라. 그럼 F1 더하기 F0이야. 이렇게. 그럼 F1 값 몇? 2. 얘 F1 값 몇? 2. 이항하시면 그냥 F0은 0이었네. 이항하면 지워져. 맞지? 줄이고 있어. F-1까지 줄일 거야. 그럼 F-1을? F-1을 어떻게 만들지? 자, 마이너스 1을 한 칸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쓰면은 우리가 알겠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랑 뭐 알지? F2값 알고요. F1값 알고요. F0값 알아. 세 가지 알아. 얘네 갖고 우리가 마이너스 1 구상시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0과 1의 차 갖고 이용해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2랑 1의 차이로도 갈 수 있어. 어떻게 할 거냐? 봐봐. F2 옆에 빼기 1 여기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야. 결합법칙.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식은 뭐예요? F2값하고 덧셈 F-1 요걸로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아는 거 두 칸 채운 거니까 찾을 수 있는 거야. 줄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줄일지가 필요한 거야. 여기 값이 몇이에요? F1? 2죠?
얘는요 4죠.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네. 다음 식은 성공. 근데 여기에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1과 0을 이용할 거야. 1과 0을. 그럼 나는 1과 0을 이용할 때 여기 0, 1 빼기 1로 갈게요. 1 빼기 1 이렇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 F1 옆에 F-1 이걸로 되는 거야. 그럼 왼쪽 식이 F0이니까 숫자 0이죠. F1은요 값이 2죠. 그래서 이항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네. 똑같이 나온 거야. 둘 다 할 수 있다고. 항등식이니까 항상 맞아. 줄인다는 관점만 중요해. 숫자 고르는 건 본인이 고르는 거야. 아 잠깐 한 문제 더 해야 되는데 어디 갈 뻔했지? 뭐가 좋았다 야. 970번 요거 할 거고 숙제 974까지야. 970번까지 내가 한다고. 디귿 본인이 해올 거야. 다 안 해준다 했잖아. 974까지 표시해놔. 자 마지막. 자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 x에서 x로 대응된대. 근데 문제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 그럼 공역에 있는 범위가 모두 다 대응된다는 건데 지금 요게 정의역인데 얘가 다시 한번 공역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치역이란 거야. x에서 x로 대응이래. 저 범위에서 저 범위로 다시 대응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때 다음 식을 우리 몇 차 함수라 불러? 1차 함수지. 근데 우리가 개수가 미지수 있을 때 항상 좌표축에 평행한지 1차 함수인지 따졌는데 지금 이때 뒤에 a, b 값이 0이 아니다 써 있으니까 1차 함수 맞아. 근데 1차 함수는 두 가지 분류할 수 있어. 뭐랑 뭐게?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a 값이 양수일 때 증가함수. 두 번째, a 값이 음수일 때 감소함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아. 응, 괜찮아. 그 다음 이렇게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야. 그때 저거가 그럼 증가함수면 다른 거 잘 모르겠어. 정의역이 제일 작잖아? 그럼 얘 공역이 뭐야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다시 한번 공역이 얘를 사용한다는 거잖아. 옆에 똑같은 수식을. 그럼 가장 작은 정의역 값이 가장 작은 공역 값을 우리 치역으로 함수값으로 인정해줘야지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진다고. 그럼 두 번째 3이란 값은 어디다 대응돼? 3에 대응돼줘야 된다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정확히 이 부분만 함수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표시한 요거를 좌표로 읽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3,3이다 라고 읽히니까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값이 마이너스 1 하나, 그 다음 3a 플러스 b 값은 3이 둘 이렇게 적히는 거고, 그때 두 식을 뺄센 것이면 마이너스 4a 옆에 요 값은 마이너스 4니까 a 값은 1 하나, a 값에 1 넣어주니까 b 값은 0이 나와. 연립하니까. 근데 a, b 곱값이 몇이라고? 0이 아니라고. 그래서 a, b 곱값이 0이어서 땡이야. 지워야. 따라서 감소함수일 때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몇에 대응돼야 돼? 감소함수는 줄어드니까. 정의역이 작을 때가 가장 큰 값에 대응돼야 되는 거야. 그럼 가장 큰 값 몇이에요? 3. 그럼 얘 3일 때는 마이너스 1에 대응된다 라고 좌표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 하나, 얘가 3, 마이너스 1, 둘. 그래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대입해서 관점 그대로 대입해서 미정계수 해주시면 그때 3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되죠. 그때 두 식을 뺄센 걸어주시면 마이너스 4a 값이 4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넣어주시면 b 값이 2가 된다. 그래서 a, b의 곱값은 마이너스 2 얘가 나온다. 이렇게요. 정리 완료.